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톡톡 두드리고 싶은 아나운서 김소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의 교육 이야기를 톡 하고 싶은 배우 이장훈입니다. 자그마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상을 받으러 단상 위로 올라왔습니다. 얼마나 떨리는 순간이었을까요? 그런데 상을 받는 순간 그 어린이가 그만 배시시 웃어버렸대요. 시상을 하는 교수님 할아버지가요. 학생의 작은 키에 맞게 무릎을 꿇고 상장을 전해주셨대요. 저 이거 봤습니다. 아, 사진 보셨어요? 네네. 저 이거 국립생태원 원장이신 최재춘 교수님 네, 이야기잖아요. 네, 이분 맞아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시더라고요. 이렇게 아이에게 눈을 맞춰서 이렇게 주시는데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이 많았고 아이가 누구한테 가야지 모르겠으니까 네, 이분이 네. 탁 무릎을 꿇고 나한테 와라 이렇게 주셨던 그 거예요. 순간에 이렇게 네, 순발력을 감동이죠. 발휘하신 건데 참 이렇게 어른과 아이, 이렇게 사람 간의 눈을 맞춘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하는 생각도 새삼 들었습니다. 네네네. 또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더 네. 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인가 입학식 때 네, 교장 선생님이 네. 그 꿀벌 이렇게 옷을 입고 옷을 예, 입고 너무 귀엽다고들 하는데 저는 보는데 약간 무섭기도 하고 이제 네.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을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네. 귀엽게 옷을 입으신 거죠. 뭐 최선을 다하신 네. 거죠. 아, 네. 너무 따뜻한 마음인 것 같은데 오늘의 주제, 그래서 눈과 눈을 맞추는 이야기. 오늘의 주제는 교장 선생님은 대왕 꿀벌 할아버지입니다. 초등학교 첫걸음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 또 유치원, 초등학교 교육 어떻게 연계시키면 좋을지 정말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고요.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그 비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그 비법 전수해 주실 분 서울 문종초등학교 최미숙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선생님, 저 꿀벌 교장 선생님 사진 기억하시죠? 네, 네, 본 적 있어요. 얼마나 아이들도 불안하고 어머니들도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그 불안한 마음을 아이들과 다가서시려고 그렇게 퍼포먼스를 하셨는데 정말 굉장히 불안하들 하시죠? 예, 부모님들이 학교에 보내면서 굉장히 불안해하기도 맞아요. 해요. 네네. 네, 그런데 저를 한번 돌아보면 네네. 불안한 마음도 한 반 있지만 설레인 마음도 한 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학부모가 되었다는 자랑스러움이 되게 컸었고요. 네네. 그러니까 막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들고 저 오늘 학부모 됐어요 하고 막 네. 자랑도 하고 싶었고 네. 그랬던 기억도 있고 대신에 또 이제 학교 가서 이 아이가 잘할까 이런 불안감도 있고 그렇게 보면 부모님들이 불안만 있지는 않고 네. 반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제 초등학교 우리 아들 들어갔을 때 기억이 나는데요. 네. 네. 좀 뿌듯하더라고요. 야, 이 녀석이 어. 이제 초등이야? 어느덧. 네, 어느덧. 그렇더라고요. 근데 보통 1학년 담임이 되면 처음으로 학부모가 되시는 거잖아요. 주로 막 질문들이 쏟아질 것 같은데 어떤 질문들을 좀 많이 받으세요? 이 질문들 생각해 보면 되게 네. 놀라워요. 뭐 선생님 받아쓰기는 언제부터 받아쓰기. 해요? 네. 또 우리 아이 아직 한글 모르는데 그거 아. 가서 잘할 수 있을까요? 아이고. 이런 얘기. 또 뭐 어떤 얘기도 있냐면 우리 아이가 애들이랑 잘 지낼까요? 왕따 될까 봐 무서워요. 막 그게 이런 제일 얘기. 걱정일 거예요. 예. 맞아요. 예. 이런 얘기들 많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학습에 대한 이야기를 두 가지로 나눠 보면 학습에 대한 불안감과 네. 친구 관계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데 학습에 대한 불안감은 조금 내려놓으셔도 될 거예요. 부모님들이 배울 때 교육과정하고 네. 지금 교육과정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달라졌구나. 네. 그 전에는 없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온누리과정? 누리과정? 유치원 네. 누리과정. 유치원 누리과정이라는 게 있어서 네. 초등학교 들어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먼저 좀 이렇게 잘 생활하라고 좀 교육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거예요? 보면은 글자에 대한 친근감은 갖게 하지만 네. 글자를 막 익혀서 네. 학교에 들어와서 뭐 받아쓰기를 막 하게 하고 그러진 않아요. 아. 그러니까 학습에 대한 친근감을 갖게 하는 게 누리과정이면 그다음에 이제 학습은 학교에 와서 배울 네. 수 있게 그렇게 해서 2015 개정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네. 한글도 새로 배울 수 있게 한글 첫걸음이 한 60시간 이상 늘어났고요. 수학 내용도 굉장히 좀 쉬워졌고 그렇게 해서 유치원 과정과 잘 연계를
될 수 있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도 정말 음. 솔직하게 우리 음. 초등학교 보내는 어머님들께 음. 정말 가장 불안한 게 이거더라고요. 보통 학교 가기 전에 한글을 다 떼어야 되는데 못 뗐다 우리 애기는. 한글 못 떼고 들어가면 좀 힘든 점이 있긴 한가요? 일단 들어가면 3월 한 달 정도는 그 학교 적응 활동 그래서 막 한글로 배우는 학습이 별로 없어요. 아. 네, 그 다음에 그렇구나. 이제 한글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기억, 니은 이런 낮자부터 가르쳐 가거든요. 가르쳐줘요? 네네. 그래서 한글 학습에 대한 부담감을 좀 줄여도 될 것 같고요. 막 서너 살 때부터 한글 해야 된다고 막 하시는데 이게 좀 늦춰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많이 늦춰졌네요. 저희는 들어갈 때 국민교육 헌장 외우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1학년 때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문장 단위의 나이가 받아쓰기를 너무 티가 나는구나. 계속 했었거든요. 네, 그렇죠. 네. 네. 실제로 학교에서 제가 1학년 아이들 데리고 막 받아쓰기 이런 걸 저도 2015 개정 교육과정 바뀌기 전에는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면 정말 아이들이 손에 땀이 맞아요. 바삭바삭 저 나요. 했었어요. 네, 매일 네. 시험을 봤어요. 네. 그래요? 네. 네. 매일매일 받아쓰기 시험 봐서 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뭐 2번 뭐 그런 거 했었어요. 그 기억이 나요? 네, 기억이 나요. 그 손에 땀이 나던 그 기억. 야, 그 트라우마인가?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우리 모두가 1학년을 언어 영재처럼 가르쳤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없을 때 그렇게 가르쳐 버리면 사실은 그 불안감이 크고 그다음에 또 배움에 대해서 거부감이 굉장히 많이 생겨버려요. 그렇겠네. 스스로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되게 많이 줄어들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그 교육 심리학적으로 많이 접근을 해서 초등학교 1학년 들어와서 한글을 배우고 익힐 수 있게 교육 과정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네.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 네. 말씀대로 네. 사실 그럼 너무 좋은데 네. 이제 현재 우리나라는 네. 아이들이 글자를 많이 깨우치고 1학년 들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선생님 말씀만 듣고 어머니들이 어렸을 때 어떻게 되겠지 하고 이렇게 들어갔다가 얘는 한글도 알고 얘는 다 모르는데 우리 아이들만 이렇게 뭐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수업을 못 따라간다. 그러니까. 그래서 교육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교육 과정 자체가 한글을 천천히 가르치고 이제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럼 미리 알고 들어온 아이들은 그럼 그 시간에 뭐 해? 이럴 수 그쵸, 있잖아요. 그쵸. 예. 그렇지 않은 게 그 시간에 알고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네. 그 아이가 친구들과 함께 글자 몸으로 글자를 만든다거나 예. 그걸로 게임할 수 그렇죠. 있게끔. 놀이로서 충분히 아이들이랑 나누면서 공부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네. 먼저 들어온 아이 알고 들어온 아이도 괜찮고 네. 모르고 들어온 아이도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해나가고 그렇겠네요. 있어요. 게임을 하면 또 재밌겠네요. 네. 네. 그러면 글자 공부 말고 뭐 네. 예를 들면 처음에 1학년으로 들어간 학생들은 뭐 운동화 끈 매는 법도 잘 모를 수 있고 우유팩을 줘도 우유 뜯는 법도 잘 모를 수도 있고 이렇게 서툰 게 많은데 이런 생활 습관 같은 부분은 좀 미리 연습을 해서 학교에 보내면 좋을까요? 되게 많이 듣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좀 어렵기도 하지만 이게 원론적으로 말했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미리 매뉴얼화해서 그 매뉴얼대로 배우고 다음 단계를 가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 그 시기에 충분히 잘 자랄 수 있게 해주면 다음 시기에 넘어갔을 때 어떤 상황이 부딪혔을 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게 그렇게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유치원 때 정말로 잘 먹고 스스로 몸을 잘 가누고 그다음에 잘 자고 잘 싸고 그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이 더 중요한 그렇죠. 거구나. 그래서 건강한 상태로 딱 들어갔을 때 어떤 그 뭐 우유를 뜯는 거라든가 운동화 끈이라든가 이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아이 스스로 나 이거 해봐야지. 그리고 막 재미있어서 그걸 배워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이럴 때 실제로 애들이 속으로 큰다 그래요. 이제 그런 걸 우리는 역량 중심 교육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역량. 네. 역량. 예, 아이 스스로 안에 있는 힘을 키워가는 것. 그렇게 교육 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미리 막 준비시키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실제
얘는 잘하는데 우리 아들 못하면 답답한 건 사실 있긴 있어요. 그래도 좀 이렇게 놔두고 좀 지켜봐라. 그렇죠. 기다리셔야지. 이 교육 과정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실제로 예전과 지금 공부를 좀 놀이하듯이 하는 게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제 뭐 놀이교육 과정 많이 네. 하잖아요. 그럼 좀 실제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두 분 가위바위보 해보셨어요? 가위가위보? 네. 당연히 해봤겠죠. 네. 해볼까요? 해보세요. 안 내면 술래. 가위가위보. 가위가위보. 네. 제가 이겼어요. 이긴 분 네. 마음이 어떠세요? 좋은데요? 진 분은 어떠세요? 슬퍼요. 슬퍼요. 슬퍼. 네. 그러니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놀이를 통해서 나 이겼어 좋아. 그렇지만 내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 아이와 함께 놀려고 노력을 해보는 것. 그다음에 졌을 때 슬퍼. 나 이 게임 다시는 안 해. 그리고 다시 안 놀아. 이런 게 아니라 졌으면 그 규칙을 받아들이고 내가 또 아이들과 규칙을 지키면서 노는 것. 사실 이런 것들이 이 사회 관계성을 형성해 가는 건데 이런 것들이 유치원과 1, 2학년의 아이들이 다 거의 잘하거든요. 그게 관계성 형성의 가장 기본인데 그런 것들이 잘하지 않았을 때는 인간성의 문제가 되죠. 그런데 그런 놀이에 학습 내용을 입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이하듯이 학습을 하지만 사실은 학습 내용은 아이들이 다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놀이 중심 교육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예를 들면 부모님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뭐 알림장 쓰기, 받아쓰기, 일기 이런 숙제들인데 만약에 자녀가 이런 놀이교육이나 인성교육에 치중해서 숙제를 좀 못했다. 그러면 그냥 학교에 보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너 내일 학교 갈 때까지 뭐 울면서라도 다 일기를 써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거기에 전제는 뭐냐면 1학년들에게 숙제가 많다. 일기를 쓰게 한다라는 지금 전제를 하고 질문을 하시는데 네. 그렇지 않아요. 일기 쓰게 안 하나요? 일기 쓰게 하지 않아요. 그렇구나. 그리고 교육 과정상 한글을 1학기 정도에 충분히 익히고 2학기 정도 넘어가면서 이제 일기를 어떻게 쓰는지 방법을 하나하나 하고 그렇구나. 받아쓰기도 이제 그때부터 할 수 있어요. 우리 글이 소리 글이기 때문에 소리로 나는 말을 글자로 옮겨 써보는 연습은 필요하겠죠. 그래서 받아쓰기를 안 하는 건 아닌데 만약 이런 방식이에요. 책 펴놓고 선생님이 불러주는 낱말 찾아보기. 그다음에 친구랑 같이 찾아서 쓰기. 초성만 써보기. 뭐 그러니까 시험처럼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굳이 경쟁시켜서 점수화시키고 너는 몇 점짜리 너는 몇 점짜리 할 필요가 없죠. 놀이를 통해서도 한글을 익히는 본질을 충분히 교육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그게 그렇게 민주화네요 일종의. 그렇죠. 또 부모들이 좀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 또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들 급식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 맞아요. 저는 딱 와닿았었는데 뭐냐면 우리 아이는 우유를 안 먹어요. 알러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뭐 계란도 못 먹어요. 알러지가 있는 거죠. 근데 식단에 계란이랑 우유가 나왔어요. 그럼 얘는 안 먹어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얘도 충분히 영양을 섭취를 해야 되는데 고기를 주는 것도 아니고 다른 애들은 다 먹고 내 애들만 안 먹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 당연히 있죠. 그리고 요즘은 급식이 되게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입학식 다음 날이나 다음 날 정도부터 바로 그 이제 급식을 먹어요. 급식을 시작하는데 사회자님들 또 아시죠? 그 가리는 음식과 알레르기 음식 차이? 가리는 음식은 지가 먹기 싫은 거고 알레르기는 먹으면은 진짜 몸이 반응해서 숨을 못 쉰다거나 뭐 이런 거. 그렇죠. 건강상 문제가 있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그 학교 들어갈 때 미리 알레르기 음식에 대해서는 담임 선생님에게 충분히 알려주셔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 그 생활 환경 조사서 옛날에는 뭐 부모님이 뭐 하나 이런 건데 그런 게 아니고 아이 건강 상태라든가 이런 조사 그 용지가 나갈 거예요. 거기를 통해서 또는 아니면 담임 선생님과 직접 알레르기 음식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 담임 선생님이 그게 이제 영양사 선생님에도 가고 학교에서 이렇게 돼서 그 음식이 나오면 가능한 한 먹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요.
가리는 음식에 대해서는 선호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아이가 경험해 보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영양이라든가 급식 부분 문제로 선생님이 아이랑 이야기하면서 조금씩 맛보게 한다거나 이렇게 지도를 해나가니까 그것도 그렇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제가 될 것 같아요. 걱정인 건 이제 그건 네. 알겠는데 네. 우유로 진짜 알레르기가 있는 친구들이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오늘 우유가 나와요. 네. 그럼 이 친구를 위해서 이 친구만 오렌지 주스 줄 수도 있나요? 그렇지는 않을 것 아, 같고요. 그렇지는 않아요? 네, 그렇지는 않고 우유 알레르기가 있으면 우유 급식을 그 아이는 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 않아도 되고 대신에 다른 걸 집에서 에, 준비해야 되나요? 네, 그건 그렇죠. 되게 중요한 네, 얘기인데. 네, 아, 네, 네. 나오니까 만약에 네, 요번에 네, 우유가 있으면 우리 아이는 네, 우유를 네. 못 먹으니까 네. 너는 오늘 그 네. 오렌지 주스를 가져가서 애들 우유 먹을 때 이거 먹어 그렇죠. 이렇게. 네, 네. 아, 어머니도 이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네, 네. 저희 톡톡 고민 상담소에 초등학교 신입생 학부모님이 의견을 주셔서 한번 직접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 초등학교 입학한 신입생 엄마인데요. 우리 딸이 화장실을 혼자서 잘 못 가요. 유치원과 다르다 보니 수업 시간에 화장실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창피해서 잘 못하는 것 같고요. 또 요즘에는 비데를 쓰다 보니 학교 화장실은 불편해서 그냥 참는 것 같기도 한데 앞으로 계속 그러면 어쩌나 싶어서 고민이에요. 요즘에 자녀들이 사실 집에서 이제 화장실을 사용하다 보니까 비데 없으면 화장실도 못 간다고 하고 또 화장실 가는 게 두려워서 막 변비까지 걸린다고 하는데 이렇게 생활 습관을 좀 들이는 부분이 1학년에게는 되게 중요하겠어요.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요즘은 아이들 들어온 거 보면 유치원 생활을 그래도 기본으로 1, 2년은 한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 용변 부분은 거의 많이 해결하고 왔더라고요. 그 스스로 할 수 네네. 있고 그래서 뭐 학교에 뭐 비데가 없어서 못하거나 분리를 이런 못하거나 일은? 그런 아이는 없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이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네. 그 뭐 소변이나 이런 부분에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있죠, 예, 있죠. 예. 네, 있었어요. 뭘 준비해줘야 돼요? 그랬을 때 우선 이제 뭐 저는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보는데 네. 첫 번째는 부모님 그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해요. 네. 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 그게 창피하고 뭐 도저히 안 될 일이고 놀림감 될까 봐 걱정하고 그럴 필요 없이 아, 실수했어요 하고 당당히 좀 말할 수 있게 지도하는 게 더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인 준비로는 계절에 따라서 속옷, 양말, 겉옷 한 벌씩 정도 이렇게 싸서 사물함에 넣어주시면 그러면 아이가 실수했을 때 충분히 대처가 선생님이 좀 가능합니다. 이렇게 갈아입혀 주시고 이럴 수 그렇죠,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 예.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부모님이 모두 직장을 다니는 음. 학생들도 있는데 아무래도 학부모 손이 상대적으로 덜 가면 학교에서 좀 티가 나거나 아니면 좀 학교에서도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을까요? 근데 덜 간다는 게 무슨 뜻이죠? 학부모님이 음. 평소에 많이 못 챙겨주시니까 그러니까 옷이라도 예를 학교에서 들어서 뭐 좀 지저분한 옷을 부족한 입힌다든가 점이 좀 아니면 있을지. 잘 못 시켜서 보낸다든가.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예를 들면 옛날에는 뭐 도시락을 못 사주거나 옛날에는 막 반찬이 뭐 다르거나 네. 이럴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학교에서 급식을 다 하죠. 그다음에 이제 또 굉장히 저희 때는 준비물이 되게 많았어요. 맞아요. 매일매일 막 뭐가 맞습니다.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학교에서 모든 걸 다 준비해 줍니다. 아, 예. 저 좋아졌다. 좋다. 예, 모든 걸 다 준비하고 각 학교마다 학습 준비물실이 아주 커다랗게 있어요. 와, 그래서 그런 데가 있어요? 선생님이 그 수업할 때마다 모든 준비물을 거기서 다 챙겨가고요. 가장 기본적인 자기 개인 그 학습 도구들 있죠. 연필, 지우개, 뭐 공책 네네네. 요 정도만 챙겨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은 또 굉장히 의식 있는 학부모님들은 네. 가끔 학교에서 아이들 창의성을 위해서 뭐 특별히 재활용품이라든가 네. 이런 거 준비할 때도 있어요. 네. 이제 그럴 때는 반에서 보니까 어떤 학부모님들이 혹시 못 챙겨오는 아이를 위해서 두세 개 준비해 보내는 부모들도 있고요. 또 그런 배려까지. 예, 그래서 부모님들이 서로 도와간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혹시 못 챙겨주셨을 때는 아, 도움을 받을 거야 하고 안심하시고 혹시 챙겨주실 때면 아, 못 챙기는 아이를 위해서 한두 개 더 챙겨줄 수 있으면
정말 좋은 사회가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학교 가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애들. 그래서 이런 애들 분명히 있어요. 나 학교 안 간다고. 뭐 여러 가지 핑계가 있죠. 핑계는 300만 가지를 대요. 그래서 나는 절대 학교를 갈 수 없다고 그러는데 자 이런 아이들 부모님이 빨리 출근을 해야 되고 애는 학교에 가야 되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혹시 이것 때문에 미움받거나 그러지 않을까 선생님들한테? 일단 일하는 선생님들은 아동 심리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좀 하신 분들이고 네네. 그래서 교육 전문가라는 얘기들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좀 믿고 보내시면 되고요. 우리도 회사 가기 싫을 때 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 마음을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단지 심한 분리불안을 겪는 아이도 있을 수 있어요. 분리불안. 네, 네. 떨어지기 싫어하는 거. 네, 네, 네. 그럴 때는 뭐 이렇게 강제로 한다거나 네. 또는 우리 담임 선생님이나 학교가 싫어서 그래 이렇게 판단하기보다 전문 상담가랑 좀 의논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일상적인 것과 네. 좀 증세를 나타내는 것을 좀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초등학교 첫걸음 그리고 유치원, 초등학교 연계 교육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특히 초등학교 입학 앞둔 학부모님들께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알아본 내용 저희가 한 줄로 정리해 볼게요. 저희가 문장을 말씀해 드리면 OX로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X가 제일 어렵습니다. 세모도 괜찮습니다. 네. 자, 집에서만 아기다. 알고 보면 다 컸다. 그런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세모네요, 이걸 네 세모. 세모. 네. 자, 학교를 믿어라. 오 이거 오. 전적으로 옵니다. 학교에는 비대가 없단다. 그렇죠. 없죠. 없죠. 네. 받아쓰기 틀려도 됩니다. 오 세 개. 와, 오, 세 개. 별표입니다. 네. 별표. 그러면 천천히 꼭꼭 배워가면 된다. 오. 오. 네. 네. 기다려주고 그러면 아이 스스로 천천히 배워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와 집은 같이 가야 한다. 오. 오, 너는 서로 도움이 필요하다. 학교의 도움. 교육과 집에서의 교육이 같이 네. 가야 되는 거네요. 네. 네. 오늘 선생님 때문에 아주 이해를 잘한 것 같고 특히 이렇게 초등학생을 보내는 우리 학부모님들은 궁금증이 많이 풀리셨을 것 같은데 자 오늘 하여튼 얘기 한 줄로 딱 정리해 주신다면 자 근심 걱정 버리고 전전긍긍 버리고 행복한 부모가 행복한 자녀를 키울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지금까지 서울 문정초등학교 최미숙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다음 시간 주제는요. 나는 하버드에 가서 미용사 될 거다로 정해봤습니다. 목표 뚜렷이 정해서 올바른 학습 습관 들이는 비법, 말 그대로 스스로 공부하는 자녀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하트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도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톡하고 싹을 띄웁니다. 당신의 마음을 톡톡 두드립니다. 네, 서울교육 톡톡 시즌4 당신만 몰랐던 교육 핵인싸 비법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톡톡 톡 들어톡톡 톡톡.